뭐 카메라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뒤에 있으니까 저 보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동네 책방 책임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한 18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이곳에서 책방을 열었으니까 이제 딱 만 7년 돼가는 책방입니다. 뭐 저는 사실 이쪽 책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갖다가 했었고요. 출판이나 서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뭐 대기업에서 영업관리, 유통관리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 책방을 열어서 뭐 책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 책방을 열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감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책방 소개. 네. 여기 책임감은 좋은 책을 소개하는 동네 책방이자 항상 여기 되게 한자로 썼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 뭐 강연이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곳으로 그 사람인자를 썼고요. 감은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감성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책 읽기 좋은 감성 있는 카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없어지는 책방도 많긴 하지만 최근에 또 한강 작가 이전에도 한참 또 붐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서점들도 많을 텐데, 동네 서점들도. 그런 와중에 우리 책임감의 장점 뭘까요? 사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점이나 출판 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감성이 되게 좀 강하고 약간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몰라도 약간 기획자적인 능력이나 어떤 숫자에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책방으로서 그러니까 책방을 어떻게 보면은 막 문학과 저도 이제 문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 문학과 감성적인 책방이기보다는 조금 더 잘 기획해서 운영하고 싶은 그런 책방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금 모임이나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 많은 책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립 서점들의 또 꽃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서점의 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큐레이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책방에 어떤 큐레이션의 특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책방을 하기 전에는 문학책이나 시집이나 이런 쪽을 좀 잘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사실 인문학적 책이라든가 약간 경영, 뭐 경제 책도 좋아했었고, 특히 이제 심리학, 과학, 가끔은 그림책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책방에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조금 약간 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큐레이션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잘 팔릴 만한 책으로, 잘 팔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동네 서점은 사실은 좀 문학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학은 제가 조금 처음엔 취약해서 시집도 별로 없고 하다가 점점 지금 이제 한 7년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시인이나 소설가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면서 시나 여기 시집이나 그 소설같이 좀 문학 쪽의 그 책들을 많이 추가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문학적 감성이 있는 책들을 큐레이션 하는 걸 갖다가 뭐 저의 낚시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뭐 과학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 과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문과 출신 주인장이 들려주는 과학 강좌 해가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해 보기도 해서 어떤 다양한, 이왕이면 좀 다양한 그 책들을 좀 구비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급작스럽기도 했지만 작년 12월 뭐 정말 참 힘들었고, 게다가 안타까운 사고까지도 있었고, 뭔가 요즘 같은 시대 어떤 시대일까 참 고민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서점의 역할은 뭘까요?
사실 저는 그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약간 이벤트성, 단발성 일에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어차피 서점이라는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발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유튜브든 영상이든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특히 짧은 영상 이런 쪽에 그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깊이 있는 사고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돼요. 뭐 물론 제가 뭐 그런 걸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앞에 10년보다는 뒤에 뭐 10년의 세월 동안은 좀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부족감을 많이 느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약간 짧게 글을 읽거나 했던 거에서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 어떤 좀 인사이트를 가지려고 하려면 어떤 책을 읽거나 혹은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깊은 사고의 영역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점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같이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뭐 책도 이왕이면은 물론 짧게 읽을 수 있는 뭐 에세이나 뭐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단편 소설이나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책들도 섞어서 소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책방을 좀 약간 그런 그 책들이 함께하는 곳이었으면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사실은 저도 과연 책은 우리가 직관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 하나 팍 보자마자 혹은 뭐 듣자마자 뭔가 한 번에 탁 인사이트가 올 수 있는 그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그거 저는 이제 그렇게 찾은 답 중에 하나는 음악은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음악은 이거는 뭐 언어도 필요 없고 사실 정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흥과 뭔가를 정말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나? 쌤이 얘기한 것처럼 깊은 사고를 요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또 이해가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또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화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남의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책이라는 걸 갖다 읽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을 갖다가 뭐 초반에 책을 읽다가 반박을 해가지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한 권을 다 온전히 읽는다는 건 그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청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책마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시를 읽으면 감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소설을 읽으면 소설의 기승전결 혹은 스토리, 이야기를 전달해 듣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인문 교양책을 읽었을 때는 뭐 심리학 책을 읽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깊이 생각해보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책이 갖고 있는 힘이 약간 그런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예요. 네. 그 말씀 되게 와닿네요. 대화, 이야기하는 거, 잘 듣는 거. 요새 정말 그게 잘 안 되는 사회 같아요. 점점 이야기를 안 듣고 점점 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쇼츠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잠깐 듣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책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속에도 녹아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동네 책방들이 가지는 뭐 일종의 동네 뭐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를 말 그대로 전파하기도 하고 와서 즐기기도 하고 다양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 지역에서의 또 자리매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 책방이 가지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좀 생각들 있으실까요? 그래서 조금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사실 동네 책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책방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화의 모세혈관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이야기에 스며들어가서 문화의 어떤 책이라는 문화를 갖다 전파하고 스며들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책방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조직적으로 좀 큰 프랜차이즈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동네 책방은 개인 혹은 뭐 부부간 뭐 친구가 뭐 동료 간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면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게 좀 요즘에는 도서관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북토크를 하든 시인하고 뭐 어떤 모임을 하든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이 경쟁 상대예요. 조직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책 파는 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처럼 대기업들이 경쟁 상대고 문화 프로그램을 하면 사실은 도서관이나 문학관이 경쟁 상대가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들하고 같이 그들의 무대에서 경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 공간, 어떤 그 개인의 그 운영하고 있는 개인의 공간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하고는 좀 조직이 운영하는 걸 꼭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다르게 운영하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는 내 무대에서 내 쪽하고 경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좀 프로그램 기획하면 항상 저는 저녁 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도서관들은 저녁 때 안 하니까 퇴근해야 되고 근데 저는 내 개인이니까 저녁 때 직장인들 어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난 저녁 때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벗어나면서도 어떤 다른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서점에서 하게 되면 친밀감이라는 게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강사하고도 그렇고 참여자하고도 그렇고 친밀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사실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책방이라는 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의 색깔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기획을 많이 했었어 보니까 좀 기획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정보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책방은 문학적 감성이 좋아서 책을 같이 뭐 독서 모임을 하든 혹은 어떤 글쓰기 모임을 하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특색에 맞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책방으로 먹고 살만한가요? 책방으로 먹고 살만하냐? 힘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책도 분야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지금은 점점 독서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책을 독서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건 매년 2년마다 발표되는 독서 실태 조사에서도 당연히 나와서 독서 인구는 줄고 이게 종이책보다 전자책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종이책을 팔고 있는 서점은 더 시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종이책을 사는 사람도 오프라인에서 책방에서 픽을 하는 것보단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사는 게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단순하게 그렇다 보니까 책의 기본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안 되는 시장에서 나만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힘들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사실 그렇게만 하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책을 점점 읽지는 않지만
책을 매개로 한 컨텐츠는 좀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뭐 거창하게 보면 뭐 웹툰이나 뭐 웹소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저희 서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책을 읽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자기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자기 표현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서점이 단순하게 책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책에서 파생된 그런 컨텐츠들이 확장하는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책방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혹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은 어쩔 수 없죠. 혹시 우리 책방도 좋지만 사장님께서 또 추천하는 독립 서점 어디 있을까요? 서점들이 되게 많죠.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어쨌든 노원구니까 노원구에 그 가까운 곳에 저하고 사실은 여기 지구부시착이라는 서점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사람적으로는 되게 이게 약간 그 상대적인 극과 극의 스타일이긴 해요. 저는 약간 회사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숫자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기획이나 이런 쪽에 약간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거에 좀 민감하다 보면은 지구부시착 사장님은 일러스트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에세이스트기도 하고 해서 글도 되게 많이 쓰고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랑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다른 점으로 서로를 다르게 하면서 해요. 이제 일례도 뭐 그 사업을 같이 하려고는 잘 안 하는데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대신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걸 보완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지구부시착이라는 곳이 되게 그림도 잘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이기도 하고 되게 재미난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뭐 정식 무슨 수채화나 이런 유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무슨 예를 들면 30초 초상화 그리기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부터 마우스 포스터를 갖다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데 오로지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특이한 스타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립출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또 한 곳은 가까운 곳에는 뭐 요즘에 이제 출판사하고 겸하고 있는 책방들도 많다 보니까 그 노원구에는 이제 브론테 살롱이라는 출판사 겸 책방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가끔 이 근처의 책방들하고 좀 그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도봉구에는 책가도라는 약간 사진 쪽 전문으로 다루면서 되게 그 자개장을 갖다가 되게 인테리어로 활용해서 그 자개 장식을 많이 하고 있는 책가도라는 곳도 있고, 뭐 역사하고 미술 쪽에 전문으로 다루는 사유의 사유라는 서점도 있고 해서 이 주변에 이런 서점들하고 같이 뭐 가끔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여기 서로의 힘듦과 위로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책방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쌤께서 추천하는 혹시 독립 출판물 있을까요? 우리 책도 상관없어요. 책임감 책도. 독립 출판 일단은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다양한 기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책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책방 운영 실무나 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지원 사업도 좀 많이 선정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 기획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그 전에 이게 이제 책방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독립 책방 운영을 중심으로 1인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2019년에 냈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2세를 찍자니 너무 좀 어정쩡하고 해서 약간 내용을 개정해서 2022년에는 동네 책방 운영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책을 내서 실제 책방 운영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뤘어요. 참고로 이 첫 번째 책은 그 표지 디자인은 지구부시착 사장님이 지금 해주신 거고, 이거는 제가 배워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책이 나온 건데 이제 지원 사업에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이라고 해서 아까 저는 약간 기획력이나 이런 쪽이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 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약간 도움이 되는 실용서 책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그러니까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944만 원이라는 금액을 달성해서 지금 이번 주에 다 책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찍고 있는 중에는 책들이 전국으로 그 배송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내기도 했고 실제로 저도 책방에서 출판 쪽의 일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출판사를 정식으로 한다기보다 제 책 내고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 책 내주는 거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좀 이게 사람들 혹시 이제 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찾아오라고 마지막 한마디 좀. 책임감은 일단 위치가 노원구 공릉동인데 경춘선 숲길 공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숲길가에 여기가 총길이 한 6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걷기에도 굉장히 좋고 좀 한적하면서도 좀 걷기도 좋고 해서 요 길가에 사실은 카페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2층에 있는 책임감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좀 다양한 책들 뭐 소설이나 시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과학, 그림에 관련된 책, 인문 책도 있는 공간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도 읽고 책도 사고 책도 읽고 뭐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 가끔 오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